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훈. 8시간 끝내기.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끝내기입니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자,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지금 두 번째 계단을 여러분 밟고 있습니다. 이거 8개예요, 계단이.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르칠 훈 쉽게, 여러분 이제 쉽게 지금 적용되고 있죠. 총정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차례입니다. 딱 8가지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항식의 연산, 저번에 끝냈어요. 이걸 끝냈고, 오늘 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할 거고, 복소수 할 거고,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여러분의 시험 범위까지 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딱 골라 들으시면 돼요. 쭉 보통 여기까지 보는 거니까. 자, 이번에 이제 핵심 개념 체크. 뭘 하냐면 시험에 꼭 나오는 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는 무조건 출제야. 무조건. 응? 한 3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무조건. 그 연관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뭐 곱셈 공식, 그다음에 인수분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쫙 있어요. 쭉 연결돼요. 나중에 뭐 2차 방정식, 2차 분식, 2차 함수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주시고, 나중엔 미분적분까지 연결이 됩니다. 고2, 고3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정확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항등식의 뜻과 미정 계수법입니다. 항등식이 뭐라고 그랬죠? 항등식 정의 말해봐. 봐봐. 그치, 쉬워. 항상 성립하는 등식.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등식은 등식에 포함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 다음에 항등식의 성질은 뭐냐? 바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ax 플러스 b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 그러면 a를 0 되게 만들면 돼. 그러면 x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무조건 0이랑 곱해지면 0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는 0, a는 0. 그래서 a는 0, b는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면 어때요? x에 대한 항등식이야. 2차식도 상관없어. a는 0, b는 0, c는 0. x값을 무조건 0 되게 만들면 돼. 응? 됐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xy에 대한 항등식이야. xy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 어때? xy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 a는 0, b는 0, c는 0. 이 세 가지 형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x 플러스 b 이꼴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이것이 x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 끼리끼리 x 앞에 계수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같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이항시켜보면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프라임 이퀄 제로가 되는 거니까,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얘가 제로, 그 다음에 얘가 제로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a는 a 프라임과 같고 b는 b 프라임과 같고, 맞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알아줄 것. 그 다음 항등식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 문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항등식이야 라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x에 관한 항등식인데,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 두 번째, 모든 x에 대해서 성립. 주어진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 항등식. 그 다음에 임의 x, 임이나 모든이나 어떠한 x를 집어넣어도 그 등식은 항상 성립. 그 다음에 어떤 x값에 대하여서 항상 성립한다. 어떠한 x값을 대입해서 항상 성립한다. 똑같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런 말이 나오면, 변시에서 나오면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알아주고, 아까 방금 배웠던 그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끝. 됐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남았으니까. 미정계수법. 항등식은요, x를 구하는 게 아니죠. 왜? x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어떤 x를 대입해도 성립하니까 x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구하는 거죠? x 앞에 곱해진 계수 또는 상수항.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계수, 미정계수입니다. 미정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선생님이 4가지 가르쳐줬습니다. 기본서에서. 첫 번째, 계수비교법과 수치대. 이게 대표적인 2가지입니다. 계수비교법은 전개 가능한 식, 전개를 쭉 가능한 식. 그리고 계수끼리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좌우에.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은 전개가 너무 힘들어. 어떤 인수의 곱으로 형태. 그러면 숫자를 대입해주면 모든 x가 성립하는 거니까 대입해주면 항상 성립하는 바로 인수의 곱.
요꼴이 되겠고, 아하, 잠깐만요. 여기에서 보면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저번 시간에 했었을 겁니다. 연조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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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요거. 그러면 연조립제법은 어떻게 저번 시간에 했죠? 어떤 같은 인수의 거듭제곱. 같은 뭐 ax의 x-1의 세제곱, 뭐 bx-1의 제곱, 뭐 cx-1 플러스 d. 이랬을 때 연속계 조립제법에서 a, b, c, d 구한다. 됐죠? 이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미분법. 미분을 할 때도 우리가 이 항등식의 개념,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미분에도 항등식이야. 여기까지 일단 알아주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적인 이 두 가지만 갖고 풀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17번입니다. 보면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 c 값을 정하라. 굉장히 정직하네요.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도록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자 그러면 얘를 먼저 딱 이 1번식을 봐봐. 전개 가능하면 전개해서 계수 비교. 근데 얘가 수치를 대입하기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1번식은 우변을 전개합니다. 그러면 a, x의 세제곱 플러스 자 bx의 제곱 플러스 자 뭐가 됩니까? c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 전개합니다. 그럼 ax의 제곱 플러스 자 bx 플러스 c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얘는 ax의 세제곱 동료한끼리 묶습니다. 그럼 a 플러스 b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cx가 될 것이고, 얘가 c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는 계수 3차 합의 계수 a가 1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2차 합의 계수는 없죠. 그러면 여기다 a에다 1을 집어넣고 1 플러스 b가 0 되겠군요. 그래서 b는 얼마? 마이너스 1 되겠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차 합의 계수 b 플러스 c는 1차 합의 계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그럼 2항 되니까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2 딱 맞아 떨어지죠? 결국 a값, b값, c값 다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개 가능한 식입니다. 전개 가능한 식 볼 수 있겠고, 자, 두 번째입니다. 얘는 물론 전개도 가능해요. 전개는 모든 식에 가능해. 그런데 좀 더 간단한 식이 수치 대입이야. 항등식이니까. 근데 뭘 대입해? x에다가 두 번째 식은 1을 대입해. 요 인수를 0 되게 하는 값. 그럼 1 대입해주면 3 플러스 2 빼기 4. 그러면 0, 0, c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c는 얼마입니까? 1이 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x에다가 이젠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4, 3, 12가 될 것이고 2는 4 빼기 4.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거죠. 2 대입하니까 b 되는 거죠. c는 1인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착착 죽어요. 그럼 b는 얼마입니까? 11이 되는 거죠. 이렇게 b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c값은 여기다가 뭐 대입할까요? 뭘 대입하는 게 가장 쉬워요? 내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없어. 뭐 설마 뭐 1억 이런 거 대입하지 않겠지? 뭐 1억의 제곱 이렇게. 그럼 미친 짓이야. 가장 간단 0 근처에 간단한 수. 그렇지. 0, 0. 0을 대입해. x에다가 0을 딱 대입해 주면 좌변이 마이너스 4고 우변은 0, 0이니까 2a가 될 것이고 0이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c 되는 거 맞습니까? 그때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4고 a가 얼마? a가 모르죠. a를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b가 얼마? 11.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c가 얼마? 1이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0이죠. 얘는 플러스 10이죠. 그러면 2a는 플러스 6 되는 거니까 a는 얼마? 3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단말 확인할게요. a는 3, b는 11, c는 1.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맞겠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개 가능한 식, 계수비교. 얘는 수치 대입, 인수의 곱.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본서도 배웠고 RPM 배웠는데 다시 한번 확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들어갑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할 때 A, B의 합 바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인수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X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그럼 이건 전개해서 비교해라 이겁니다. 물론 A값, B값을 구하는데 두 상수 A, B값 하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0 될 것이고 해서 제곱이 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계산할 때 또 제곱이 나와. 복잡해. 미칠 것 같아. 이 문제는 이렇게 수치를 대입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수치 대입해서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근데 나는 이런 형태를 인수분해하라는 형태와 비슷한 겁니다. 아니면 이걸 두 번 곱해서
두 번 전개를 쫙 하든가 이걸 전개를 쫙 하든가 전개해서 구하기도 애매하고 수치를 대입해서 계산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등식인데 인수분해를 이용한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인수분해 배웠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때 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뭐죠? 요 8, 요 2 더하기 8, 10이 될 것이고 이 4 더하기 6, 10 되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 전개합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8이 1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전개합니다.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64, 24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16 일단 좌변을 놓고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보세요. 얘를 통째로 x로 잡아. 치환. 그러면 얘는 16에다가 얼마가 더해진 거야? 8 더해진 거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x 곱하기 x 플러스 8이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에다가 8이 더해진 거 맞습니까? 그럼 2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x에다가 8을 더해지면 얘가 되는 거지. 그 플러스 16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고급지게 풀라고 플러스 기발한 아이디어 8x 플러스 16 아무 생각 없이 풀지 말고 근데 이것이 어떤 인수의 제곱이 된 거니까 완전 제곱이다 이 말이죠. 그럼 난 이것이 x 플러스 뭐 얼마 이렇게 하고 이놈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x를 이걸 탁 집어넣어주면 이런 식이 탁 나온다 이거지. 2차식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놈을 0대기 하는 이미 완전 제곱식이네 이미. 이거 그냥 인수분해 들어가네. 이거 절반에 4의 제곱이니까 이거 이미 x 플러스 4의 제곱 맞습니까? x제곱 플러스 2, 4, 8x 플러스 16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 그래서 x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라지 x가 치환한 게 x의 제곱 플러스 자 10x 플러스 16인데 4가 있으니까 플러스 20 요놈의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수분해에서도 풀 수가 있다. 그랬을 때 뭐 비교하는 겁니다. 얘가 뭐라고? a 얘가 뭐라고? b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30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물론 수치를 다 전개해서 이것도 다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해도 좋아요. 근데 너무 복잡해. 그리고 수치를 대입해서 계산하기도 제곱이 나오니까 여러분 많이 고민해. 이건 풀어보세요. 진짜 헷갈립니다. 근데 이런 형태는 인수분해해라. 같은 인수의 제곱 형태로 봐라. 같은 항등식이지만 이렇게 인수분해로 풀 것인가 개수비로 풀 것인가 그 다음에 수치대로 풀 것인가 이걸 판단하는 능력들을 키우셔야 돼. 그래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여기 RPM의 유형 쭉 풀어보고 기본서의 이런 형태들 연습 심화까지 싹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됐죠?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x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라. 단 5x 플러스 4는 0이 아니다. 분모가 0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얘가 x값에 관계없이 임의의 x값에 x에 관한 항등식이야. 어떤 x를 대입해도 항상 일정한 값. 그 일정한 값을 모르잖아. 그 일정한 값을 내가 k로 잡아. 이 잡아주는 센스. 이게 출발입니다. 이걸 생각 못하면 손도 못 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x 플러스 2a 양변에 5x 플러스 4를 곱해. 그럼 k배 5x 플러스 4 되는 거 맞죠? 그러면 x 플러스 2a 이퀄 5k x 플러스 4k 이것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니까 x에 관한 항등식이야. x에 관한 항등식. 그러니까 개수비교. 이게 1이잖아. 요하고 얘가 같으면 되겠지. 따라서 k는 5k는 1인 거니까 k는 5분의 1. 됐죠? 그럼 요 2a하고 4k가 같으면 되겠네. 그러면 2a는 4 곱하기 k 5분의 1. 따라서 2 약분시켜주면 2. 결국 내가 구할 a 값은 얼마? 5분의 2.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정한 값 k라고 잡아. 어떤 값을 갖는 거야. 됐죠? 이와 비슷한 형태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응용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도록 하는 상수 a 플러스 b의 값의 합을 구하라. 똑같은 문제야. 그럼 난 이것을 역시 k라고 잡아. 일정한 값. 여러분이 좀 이건 낯설기 때문에 두 번 풀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분모를 양변에 곱해. ay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이걸 곱해서 전개시켜주면 kx 플러스 ky 마이너스 2k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것이 x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요 xy에 관한 항등식이야. 개수비교. 전개하면 똑같아.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3은 얼마가 돼? k가 될 것이고 요 a는
K가 될 것이고 요 B는 마이너스 2K야. 그러니까 K가 3이야. 그러면 A는 K니까 A도 3이 되겠지. 그럼 B는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6 되겠지.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정답만 확인할게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항등식입니다. 개념은 잡혔어. 얼마나 쉬워. 이거 만족하는 모든 실수 X,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것이 항상 성립할 때 상수 A, B의 곱을 구하라. 이젠 조금 한 단계 응용. RPM 유형에서 잡았을 겁니다. 1차식을 주어주고 항등식을 구하기. 기억나십니까? 그때 난 이것을 한 문자로 만들어.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야. 그러면 여기서 연결을 시켜야 돼. 양변에 2를 곱해. 그럼 X-1은 2Y 플러스 2야. X는 2Y 플러스 3이야. 요 X를 여기다 탁 집어넣어. 이 관계식을 항상 만족하는 거니까 집어넣어. 그럼 주어진 준식은 A배 X가 들어가는 거니까 바로 2Y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샥. 2Y 플러스 3이 들어갈 것이고 마이너스 BY 플러스 6 이퀄 0은 그대로 있는 거지. 이렇게. 그때 얘는 2AY 플러스 3A 마이너스 BY 플러스 6 이퀄 0으로 전개가 되면서 이것을 묶어봐. 2A 마이너스 BY 플러스 3A 플러스 6 이퀄 0으로 Y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얘를 만족시키는 무수하게 많은 어떠한 Y값, X값이라도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Y에 관한 항등식. 따라서 얘가 뭐라고? 0. 얘가 뭐라고? 0. 여기서 뭐가 나와? 3A 플러스 6은 0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 이퀄 0이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할 B는 얼마? 역시 마이너스 4. 그때 뭘 구하라? A 곱하기 B를 구하라. 그러면 8이다 라고 이렇게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 됐죠? 뭐 이런 거 1차식을 줬을 때 어때요? 한 문자로 정리해서 선생님 나는 Y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Y로 정리하면 분수가 나오잖아. 계산이 복잡해. 그래서 정수로 선생님이 X로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 좋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가자. 미친 듯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했을 때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 라고 나오면 어떤 학생들은 이걸 막 어떻게 전개하지? 손도 못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건 유형만 잡으면 너무 쉽게 푸는데 보세요. 우리가 자 A 플러스 B 물론 선생님이 개념을 잡아줬겠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이야. 그러면 전개해주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자 B제곱이라고 했을 때 개수의 총합을 구하래. 그럼 개수는 뭐지? 요 AB에 관한 개수니까 요 1이 있겠고 요 2가 있겠고 요 1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수의 총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1인 거니까 4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개수들의 특징을 딱 봤더니 난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아. A와 B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그럼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난 이 개수만 남겨놓으려면 뭘 해야 돼? A 제곱도 A 곱하기 B도 B 제곱도 1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난 여기에다가 A에다가 1 집어넣고 B에다가 1 집어넣어. 그래도 성립하죠. A, B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그럼 얘는 1 더하기 1이니까 2의 제곱 분 1 더하기 2 더하기 1 되는 거 맞습니까? 개수의 합이야. 그게 얼마라고? 2의 제곱 4라고. 성립한다고. 항등식이라고. 그럼 조금 더 가볼까? 우리는 봐봐.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것을 개수의 총합을 구하래. 그럼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블러블러 B 세제곱. 이거 아닙니까? 개수의 총합은 여기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일일이 다 전개해서 싹 다 더해줄 수도 있겠지만 전개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방법. A, B에 관한 항등식. 어차피 전개해주면 우린 A에다가 1 대입하고 B에다가 1 대입해주면 여긴 2의 세제곱이잖아. 좌변은. 그럼 이것은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이 나오는 거야. 8이 나오는 거라고. 아, 모든 미지수에다가 1 대입해주면 그게 개수의 총합이 나오는 거구나. 이 식도 마찬가지야. 얘를 전개를 쪼개 치면 블라블라 나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13차가 나온다고. 여기 3, 3은 9, 9차, 19차가 나온다고. 19차. 근데 그들 개수의 총합은 미지수 저기에다가 뭐에다가 저 x에다가
1 대입해주면 그냥 개수의 총합이 쫙 나온다고. 항등식의 개념이니까. 대입해. 그럼 1 빼기 3 더하기 2 더하기 2의 몇 제곱? 세제곱 곱하기 3 빼기 2의 몇 제곱? 10제곱. 이게 내가 구할 개수의 총합이야. 너무너무 간단해.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3이니까 얘 중에 2의 세제곱 8 곱하기 이거 1의 제곱 1. 정답 이것도 8이 되겠네.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22번 정답만 확인할게요. 예, 8 맞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정리. 좋습니다. 끝났어. 개수의 총합은 미지수에다가 1을 대입하라. 23번입니다. 아, 요거 이제 모든 실수 x에서 등식이 성립할 때 이 점점점이 나와. 점점점이 나오면 무조건 뭐 발생? 규칙성. 자, 규칙성을 발생하고 뭔가 없어지는 게 있어. 분명히 있으면 다 없어지는 게 있다고. 규칙성이 있다고. 자, 그랬을 때 모든 x에서 성립할 때 개수들. 근데 홀수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홀수 개수의 총합이야. 그러니까 나는 저 홀수 개수의 총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다가 항등식이니까 수치를 대입하라고. 개수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럼 모든 개수의 총합은 뭐 대입하면 돼? x에다가 일단 2를 대입해. 그래야지 x 빼기 1인 거니까 1이 되는 거잖아. 2를 대입해주면 2의 50제곱. 그러니까 숫자 대입입니다. 그것은 이건 1이니까 얘는 a의 50 플러스 a 49 플러스 a1 플러스 a0 이렇게 이런 첫 번째 식이 딱 나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이 홀수들의 합이야. 뭔가 또 하나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것들이 플러스가 되게 또는 이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게. 그래서 나는 x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0을 대입합니다. 항등식이니까 0 대입해서 성립하겠지. 그럼 0의 50제곱은 0이고 플러스 1입니다. 1은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의 50제곱은 짝수지수니까 플러스 1. 따라서 플러스 a의 50. 마이너스 1의 49제곱. 홀수지수니까 마이너스 살아있죠? 그럼 a 49. 그 다음은 플러스. 그 다음은 마이너스. 가서. 얘는 홀수니까 플러스 a1. 짝수니까 마이너스 a0.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바뀌었네. 여기가 홀수니까 마이너스. 짝수니까 a0. 이게 두 번째. 이해되죠? 짝수니까 플러스. 홀수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은 짝수 48은 플러스. 47은 마이너스. 규칙성 발견. 이 1번, 2번을 가지고 내가 뭘 만들어? 이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돼? 두 식을 변변. 어떻게 해야 돼? 짝수가 죽어야 돼. 빼야 돼. 그래야 빼주면 1이 죽을 것이고 2의 50제곱만 남을 것이고 얘가 짝수가 죽고 얘가 두 개가 되지. 두 배에 a의 49. 그 다음에 짝수가 죽어. 48이 죽어. 그 다음에 a의 뭐가 돼? 47. 이렇게 되는 거지. 플러스 점점점 가서 얘가 죽는 거지. 빼지니까 두 배 a1이 되는 거지. 2는 앞으로 빠졌고.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거 아닙니까? 이걸 구하라. 그러면 2의 50제곱 2로 나눠. 그러면 나눠주면 2분의 1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2의 50제곱 나누기 2니까 얘는 2의 49제곱 50 빼기 1제곱. 이게 내가 구할 정답.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수치를 대입해서 개수의 총합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일 때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두 개를 연립해서 내가 원하는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도명심.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요거. 자, 요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고 지금까지 항등식의 아주 핵심 문제만 빈출 무조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낼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만 골라서 한번 지금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있죠? 예, 이지훈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가 인수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는 항등식에서 연결이 됩니다.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지 않습니까? 그때 fx를 x-알파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입니다. 얘가 1차식이니까 나머지가 상수. 그죠? 그때 난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x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 그러니까 몫을 모르니까 목 잡는 인수 0되는 x값을 집어넣지. x에다 뭘 대입해? 알파를 대입해. 그럼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해주면 얘가 0과 함께 사라지는 거지. 0 곱하기 qx니까. 그래서 뭐만 남아?
나머지만 남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는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f 알파. 이게 몫이고 그다음에 이게 나머지인데 얘가 항등식이야. 그치? 그랬을 때 x에 알파를 대입해. 그러면 나머지는 f 알파다라고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이거? 이게 나머지를 구하는 원리입니다. 목 잡는 인수, 1차식의 인수 알파를 대입했을 때 f 알파가 나머지다. f 알파가 나머지다. 이게 나머지 정리다. 됐죠? 그다음에 이건 몫이 이렇게 돼 있어. 아니 ax 플러스 b야. 이것도 1차식이야. 나머지 구하래. 그럼 뭐지? 얘를 0되게 하는. 얘를 0되게 하는 x값이 뭐지? x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ax 플러스 b가 0인 거니까. 그죠? 이것을 대입하라고. 그러면 이게 나머지라고. 그래서 f 마이너스 a분의 b는 나머지다. 나머지 정리. 얘를 0되게 하는 값. 얘를 0되게 하는 값. 목 잡는 인수. 몫을 잡으려면 0되게 만들어야 돼. 이게 나머지 정리. 됐죠? 인수 정리는 뭐냐?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야. 나누어 떨어지면 그 나누는 식과 몫이 인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 정리가 되는 거지. 나머지가 0. 이런 식이야. 나머지가 더하기 0이라 이거지. 그럼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수 정리입니다. 됐죠? 그때 x에다 알파를 대입해주면 f 알파는 나머지가 0 되겠죠. 이게 0. f 알파는 0이다. 그럼 거꾸로 f 알파가 0이란 말은 이런 식이 있는 거지. 알파를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0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연결 구조를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연결된 것을 통합해서 내는 겁니다. 그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접근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f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 얘를 보더라도 나누어 떨어진다. 됐죠?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당시 fx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얘가 인수 분해된 거잖아. 인수를 갖는 거지. 인수나 약수나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인수로 갖는다. 오케이. 여기까지 쭉.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이 식이 있다는 사실 명심. 이것은 x에 관한 항등식 인수정리였습니다. 자, 예상 문제 갑니다. 당식 fx를 x만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이고 당식 gx를 x만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2이다. 이때 당식 3fx 플러스 2gx를 x에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이것은 뭐 나머지 정리 이용하면 되겠네요. 당식 fx를 자 이렇게 해볼게요. fx를 우리는 x만 3으로 나눴어. 몫이 뭔지 모르겠지. q 그러면 나머지가 2다 이거지. 응?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f3은 0과 함께 사라질 것이고 2가 나오는 거지. 똑같은 원리로 gx를 x만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2니까 역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g 얼마? 3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게 나올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요런 다항식이 있어. 역시 x만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그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역시 3배 0되는 x값 3을 대입하는 거지. f3 플러스 2배 g3. 이게 내가 구할 나머지라고. 나머지 정리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3 곱하기 f3이 얼마? 2. 2 곱하기 g3이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6 빼기 4니까 정답 2. 이게 내가 구할 이 문제의 정답.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수학이 너무너무 쉬워. 쉬우면 재밌어. 재밌으면 막 미친 듯이 하고 싶어. 그러다 보면 점수가 나와. 그럼 수학 도사가 돼. 그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대학을 골라갈 수 있다고. 알겠지? 쫓아오시라고. 25번. 2차 함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차식입니다. 얘를 나눈 나머지가 3이고 얘를 나눈 나머지가 6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좀 헷갈리죠? 식을 써. 헷갈리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fx. 이것은 x 마이너스 1 나눴어. 몫을 뭔지 모르겠죠? q1x 잡아. 나머지가 플러스 3이야.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얘도 식을 만들어.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뭘 곱했어? fx. 좀 익숙한 아이들은 안 만들어도 되겠지만 조금 익숙하지 못하면 이렇게 만들려고. 그때 나머지가 6. 이것도 x에 관한 항등식. 그때 a값 b값 구하래. 그럼 여기서 뭘 대입해? 목 잡는 인수. 여기서 2를 대입해. 2를 대입하니까 3배 f2. 얘가 얼마다? 3이다. 따라서 f2는 얼마다? 1이다. 3을 나눠주니까 나오겠죠. 여기다가 뭐 대입해? 0되는 x값 마이너스 1 대입해.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3 곱하기 f 마이너스 1은 얘가 0과 함께 사라져. 6이 되겠죠. 그러면 f 마이너스 1은 얼마다?
이것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집어넣어. 원래 시켰다가 F2를 집어넣어. 그러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 이퀄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2A 플러스 B는 얼마? 마이너스 3. 이거 첫 번째식. 그 다음에 두 번째 F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러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얼마?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습니까? 얘가 몇 번씩? 두 번씩.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빼. 빼주면 맞지? 이걸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A 플러스 맞죠? 빼줘. 그러면 뭐가 됩니까? 3A는 빼주니까 0 되겠네. 따라서 A는 0이 되겠네. A에다 0을 집어넣어주면 B는 얼마? 마이너스 3 되는 거지.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정답 9가 되겠네. 이 문제의 정답 9. 이렇게 정리 됐습니까? 예, 정답 맞습니다. 정답만 확인합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이게 처음에 딱 봤을 때 식이 복잡해서 분석이 어려우면 식을 만들어. 그래서 집어넣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입니다. 쭉쭉 이어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시험 예상 문제입니다. 일단 3차식이 있습니다. 그때 얘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뭐지 이거? 야,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유형을 못 잡으면 손도 못 댑니다. 유형을 못 잡으면 손도 못 대. 요렇게 푸는 겁니다. 요렇게. 한 가지 유형을 이건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난이도 좀 높이 선생님들이 고약한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를 내요. 그럼 아이들은 대부분 오답률이 거의 뭐 80% 이상이야. 맞추는 애 별로 없어. 우리가 다항식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문자로 바꿔낼 수가 있어. 어떻게? A 뭐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뭐 1의 세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1 플러스 d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난 얘를 연조리제법에서 a, b, c, d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응? 그러면 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a 뭐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플러스 b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c x 마이너스 2 플러스 d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조리제법에서 0된 x값 2를 대입해서 a, b, c, d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이거 a 프라임이라 할게요. 요 위에 있는 a, b, c랑 개수는 다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근데 이거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 그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가 돼요? 1의 자릿수입니다. 1의 자릿수. 그죠? 그냥 10진법으로 표현하면 좋아. 요 2를 없애고 싶어. 그래서 나는 얘를 요 fx를 이꼴로 만들어. 이꼴로 만들려고. 그럼 얘가 x야. 그러면 x에서 2를 빼주면 78,900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저 2를 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난 얘를 2 마이너스 10 7 5 한 다음에 이것을 연조제법을 하는 겁니다. 뭐로? 2로. 그러면 2 내려올 것이고 이게 칸이 좀 좁나? 위로 갑시다. 자, 그러면 얘가 2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7 5 이렇게 연조제법 가는 겁니다. 그럼 2가 되는 거죠. 2 내려옵니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그럼 얼마가 됩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5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인가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또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는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거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갑니다. 2 내려올 것이고 2는 4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때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를 딱 만들어 보면 얘는 A가 얼마라고? 2배. X자리에 얘를 집어넣어. 그죠? X자리에 얘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얘가 곱하기 78900의 세제곱 플러스 저 B 프라임 자리가 뭐라고? 2 곱하기 X자리에 얘를 집어넣어.
그럼 역시 7, 8, 9 땡땡의 제곱 플러스 C 자리에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9를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9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7, 8, 9 땡땡이 되겠죠. 그죠? 마지막 플러스 D 프라임이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들어가겠지. 마이너스 5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이게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이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과 변형시켜서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좌변과 우변 똑같은 항등식이야. 그랬을 때 봐봐. 얘를 세제곱했어. 그때 두 개를 곱해도 이것은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지. 그렇잖아. 1의 자수가 0인 거니까 여기 땡땡이 있으니까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인 거지. 얘도 10으로 빼줘봤자 얘가 엄청나게 크잖아. 그러면 여기 땡땡을 빼주는 거니까 뭐 100에서 10을 빼줘도 그냥 90이 되면서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 되는 거지. 여기가 0이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야. 그럼 나머지가 음수 될 수 있나? 나머지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마지막 마무리까지 얘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5 해도 돼 안 돼? 마이너스 5를 마이너스 10 플러스 5로 만드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양수로 만들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10을 빼봤자 여기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들에다가 뒤가 전부 다 빵빵빵빵이야. 그치? 그 숫자에다 10을 빼봤자 그냥 10으로 나누면 떨어질 것이고 나머지가 5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다? 나머지 5다. 라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연결지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 원하는 모양새로 다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가 땡땡 되게 하려면 여기에서 2를 빼야겠구나. 그래서 얘를 x로 잡으면 x 빼기 2로 해야겠구나. 그렇게 했을 때 세제곱하고 제곱하고 그냥 빼더라도 이것은 10으로 나누어서 떨어지는구나. 그럼 마지막 마이너스 5만 나머지인데 나머지는 음수가 없구나. 그럼 마이너스 5를 마이너스 10 플러스 5로 바꾸는 거구나. 그래서 양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양수로. 이게 나머지구나. 혹시 몰라. 나머지에서 뭐 그 끝이 마이너스 1 나왔어. 나머지가 마이너스 1 아닙니다. 나머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100으로 나눴어. 나머지가 마이너스 1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0 플러스 얼마? 99.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100으로 나눴으면 얘가 몫이 하나 추가될 것이고 나머지가 9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양수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조심. 학교 시험에서 이게 나머지 문제 나오면 그래서 마이너스 5라고 쓰는 놈들 허다해. 조심, 또 조심. 연결지제법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27번입니다. 좀 셌나? 여러분들 이제 좀 힘든가? 이제 자 마지막 조금 끝나 이제 두 다항식이 있습니다. 각각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서로 같다.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이 문제도 여러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자 fx를 우리가 뭐 이렇게 뭐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qx q1x 플러스 뭐 r1 이렇게 갖고 있겠고 그 다음에 gx가 있어. 이것을 뭐 x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q2x 그 다음에 플러스 r2 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나머지가 똑같아. 나머지가 똑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앞에 유형도 좀 잘 잡히지 않던 좀 특수한 유형입니다. 그땐 빼봐. 빼주면 이 나머지가 죽어. 죽으면서 저 fx 빼기 gx 이 하는 것들은 묶을 수가 있어. 그치? 이렇게 얘네들끼리 그 x 마이너스 a 뭐 똑같은 얘 똑같이 a로 한다면 똑같은 걸로 나눴다고 한다면 묶을 수가 있어. 그러면 q1x 마이너스 q2x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돼. 나머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지. 빼지는 것이 이게 공통인수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나머지가 똑같을 때는 빼봐. 나머지가 똑같다 그러면 각각 나머지가 서로 같다 그러면 두 식을 어떻게 하나 빼. 식을 빼라고 이 생각. 그러면 나는 이 식을 fx로 잡아주고 이 식을 gx로 잡아줄게. 그죠? 그러면 각각 나눴을 때 나머지가 서로 같다고 하는 거니까 나는 봐봐. 저 fx를 x-a, x-b로 나누었어. 몫이 q1x가 있겠지? 나머지가 rx라고 할게. 이게 2차 식이니까 1차 2야. 그 다음에 저 gx, 저 3차식을 역시 똑같은
x-a, x-b로 나눴어? 몫이 q2x야? 그때 나머지가 똑같아. rx라고 할게. 그치? 그러면 나머지가 똑같으면 두 식을 빼라고. 무조건 빼. 그럼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온다고. fx. 이 유형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gx는 묶어. 그러면 x-a, x-b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q1x 마이너스 q2x가 된다고. 이렇게 얘가 죽어. 이 식이 된다고. 이 식이. 그랬을 때 난 얘에서 직접 빼봐 이거. 그럼 x제곱 죽지 이렇게. 빼지니까. 그럼 여기서 빼주면 플러스 2x 제곱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에서 마이너스 3x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그렇죠?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9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얘를 2로 묶어주면 뭐가 됩니까? 2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얘를 다시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 식이 fx 빼기 gx인데 요 식과 요 식이 같다 이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x 빼기 3 x 플러스 2고 앞에 2가 있어. 결국 얘가 요 2가 될 것이고 이것이 얘랑 같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봐봐. 그래서 난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데 나머지는 좀 기다려봐. 그러면 a 일단 a는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니까 a가 3일 때 그때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b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그지? 얘가 하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a가 얼마?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잖아. 그럼 b는 얼마? b는 3이 되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a 값, b 값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해 되시겠죠? 그때 잘 봐. 나는 나머지 r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rx를 살려. 어떻게? px 플러스 q라고. px 플러스 q라고. 살려줘야지. 그래서 나는 저 rx가 px 플러스 q가 되는 겁니다. 그럼 pq를 찾아야 돼. 1단계 끝났어. 그럼 첫 번째 요 관계식에서 집어넣어. 응? 그러면 봐봐.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까? 여기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0된 x값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a에다가 3을 집어넣어. 여기다 3을 집어넣어. 그러면 f 얼마가 돼? 3은 0과 함께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3p 플러스 q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f3이니까. 저기다 집어넣으면 3에 27 빼기 3호 15 빼기 3이 되는 거니까 요거 마이너스 18 그럼 9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첫 번째 식도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집어넣어?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면 0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2잖아. 마이너스 2면 0 되니 0과 함께 사라지잖아. 그러면 역시 마이너스 2p 플러스 q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f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 될 것이고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렇죠? 이게 플러스 10이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시킵니다. 그러면 빼줘. 그러면 5p가 되겠죠. 5p는 9에서 마이너스 빼주니까 10이 되겠죠. 결국 p가 얼마? p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p가 2면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q는 얼마? p가 2면 여기다 집어넣을까? 6. q는 3이 되겠네. p는 2, q는 3이야. 그러면 rx가 얼마? p는 2고 q가 3이니까 2x 플러스 3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r 얼마야? a 플러스 b. 얘 둘을 더해도 1이고 이거 두 개 더해도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1이죠. 그럼 r 1의 값을 구하라.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2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 얼마? 5.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27번의 정답인데 와 만만치 않죠?
이게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그 3월, 6월, 9월, 11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를 냈을 때 이 정도로 내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봐봐. 다시 한번 나머지가 서로 같을 때는 빼라. 빼면 나머지가 사라져. 그리고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지. 오케이. 그래서 빼보고 얘랑 얘랑 비교해. 비교해주면 얘가 2고 이게 인수끼리 같은 모양새가 될 수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A와 B가 두 가지 종류가 나와. 그랬을 때 이걸 집어넣고 나머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2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2야. 잡아놓고 집어넣고 산수.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집어넣는 거지. 됐죠? 이렇게 정리. 와우. 자, 난이도가 높아지면 엄청나게 높아져요. 이런 것들을 겪고 해야 나중에 미적분 했을 때 할 수 있겠고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등급을 올릴 수가 있는 거야. 어차피 상대평가 아닙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공부를 하셔야 돼. x의 다항식 fx를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얘고 이것을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이것다. 그랬을 때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걸 나눴을 때 이것은 선생님이 뭐 QR코드나 기본서나 그 다음에 RPM에서 무지하게 반복했던 겁니다. 그때 보세요. 일단 첫 번째 fx 식을 만들어. 복잡하면 x-1의 제곱으로 나눴어. 그때 몫이 q1x가 있어. 나머지가 5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플러스 5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저 fx를 뭐로 했어?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묶었더니 몫이 q2x야. 그때 나머지가 얼마? 6x 플러스 1이야.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fx를 뭐라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x 마이너스 2고 그때 몫이 q3x가 있을 것이고 그때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잖아. 문장을 읽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 근데 얘가 몇 차식이야? 3차식인 거니까 내가 구할 나머지는 뭐라고? 2차 2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된다고. 됐지? 근데 여기서 딱 봐. 여기서 딱 봐. 요 2차식 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란 말이지. 그치? 그럼 난 이 두 개 중에 얘를 나눠. 쪼개. 2차식으로 나눠. 그럼 난 얘를 한 번 더 나눌 수 있지. 그치? 그때 나눠주면 이때 나머지와 똑같은 식이니까 나누는 나머지가 똑같아. 그러면 나는 같은 2차식이니까 얘를 쪼개. 그럼 몫이 뭐가 돼? A가 되겠지. A배니까. 그럼 A배. 저게 있는 거지. x-1의 제곱. 플러스 나머지가 5x 플러스 1로 똑같아. 이렇게만 바꿔주면 돼.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 이거 엄청나게 했잖아, 이거. 그래서 요 fx식은 x-1의 제곱 x-2 그 다음에 qx 플러스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바꿔놓고 a, b, c인데 못 구한다고. 대입할 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변형시킨다고. 이 변형을 RPM 유형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기본서 이 파트 가서 다시 한번 복습. 자세하게 해놨어. 됐지? 지금 이렇게밖에 풀 수 없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뭘 대입해? 얘를 A를 잡을 수 있는 A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2를 대입하면 0 되겠네? 그지? 그랬을 때 F2를 대입해. F2를 대입해. 그럼 F2를 대입해 주면 얘가 0이 될 것이고 여기 1이 되지? 그러면 A 플러스 10이 되는 거지. 그지? 얘가 얼마라고? 여기서 F2가 얼마? 13이지. 여기서 F2가 뭐가 나와? 0가 사라질 것이고 6, 20, 13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라고? 13. 따라서 A는 얼마? 2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내가 구할 나머지는 이때 나머지가 얘인데 그 나머지는 이렇게 표현했잖아. 근데 A가 2라며. 그러니까 A가 요거 2가 되니까 2를 집어넣어. 그럼 2배 x-1의 제곱 플러스 자 5x 플러스 1 되겠죠? 그러면 정리합니다. 그럼 2 이것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5x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쫓아오시죠. 지금 2x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플러스 x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3 이게 내가 구할 문제 정답. 알겠죠? 다시 한번 답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맞습니다. 자 fx를 이렇게 식 3개로 만들어 2차식 2차식을 줬어. 근데 여기에 2차식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랑 동일해. 그럼 같은 fx를 같은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그럼 나머지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하나 쪼갰기 때문에 2차에서 나누면 2차식을 한 번 더 나눌 수 있잖아. 그때 몫이 A고 그 A배가 될 것이고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바뀐다고. 직접 나눠봐. 이건 또 설명하기 좀 긴데 그냥 이렇게 바꿀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 그렇게 해서 이 조건 F가 13이야 집어넣고 이건 A 값을 구해. 그럼 나머지가 그냥 툭 튀어나오지. 해보면 간단해. 다시 한번. 오케이. 자, 29번입니다. 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난이도가 높아지면 엄청 높아져요. fx를 x 플러스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 알고 할 때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순을 적으면 뭐지 이거는? 봐봐. fx를 x 플러스로 나눴어. 몫이 qx야. 나머지가 r이야. 그런데 2x 플러스로 나누래. 그때 몫과 나머지를 표현하래. 보기를 딱 보니까. 여기는 q와 r을 이용하라 이거지. 변형을 시켜라 이거지.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뭐가 필요해? 2가 필요하잖아. 없던 2를 곱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똑같이 2분의 1을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숫자 1은 2 곱하기 2분의 1과 같잖아. 앞에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잖아. 이렇게 해놓고 모양새만 바꿔주는 거지. 어떻게? 2를 집어넣어. 그러면 2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랬더니 얘는 2분의 1 qx가 될 것이고, 그때 r 되는 거 맞지? 나누었더니 얘로 나누었더니 몫이 얘가 들고 나머지가 얘가 되는 거 맞아? 간단하지. 2분의 1 qx 플러스 r. 그냥 정답 4번. 됐죠?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조리제법을 살짝 변형한 거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제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식 이거 두 개를 x만으로 나눈 나머지가 6이고 이렇게 나눈 나머지가 8이다. 이때 이렇게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유형이 너무 많아. 하나씩 대표것만 끄집어 온 거야. 그럼 난 이것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1 대입하죠. 지 1. 얘가 6. 만들 수 있겠죠? 여기다 뭐 대입합니까? 역시 1 대입하죠. 2배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젠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여러분 쫓아오겠죠? 8이 되는 겁니다. x-1로 나눈 거니까 x에다 뭐 대입해? 2를 대입해주면 나머지가 나오죠. 그럼 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2, 3은 6 빼기 5니까 1. F1이 구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기다 x에다 x니까 x를 집어넣지. F1을 구하라 이거죠. 그럼 이 두 식에서 F1을 구하려면 나는 요거 1식, 요거 2식이야. 2식에서 1식을 빼면 될 거 아닙니까? 2식에서 1식을 빼. 그럼 빼주면 F1이 될 것이고, 이거 빼주니까 이게 죽어버릴 것이고, 8에 6 빼니까 2가 되는 거. 이게 내가 구할 정답.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 됐고요. 3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죠? 지금 나머지 정리. 다항식 px를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3이라고 합니다. qx를 나눴을 때 나머지는 2입니다. 몫을 나누는 거야. 이제 몫을 다시 또 나누는 거야.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라고 하자. r3의 값을 구하라. R3 한 문제. 좋아. 그러면 식을 써. 이거는 복잡하잖아. 식을 써. x-1로 나눴더니 몫이 qx래. 그때 나머지가 3이래. 오케이 썼어. 그 다음에 이 목 qx를 이제 뭐로 나눴어? qx를 x-1로 나눴다고.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은 몰라. q1x라고 할게. 나머지가 2래.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지금. 그 다음에 자 px를 이제는 x-1, x-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또 몰라. q2x로 잡아줄게. 그때 나머지를 rx래. 나머지가 rx래. 그지? 그때 r3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나머지는 뭐죠? 얘가 2차니까 1차이야. 이 나머지를 나는 ax 플러스 b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p2. p는 얼마? 3 나오지. 여기서 뭐가 나와? q1은 2가 나와. 그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하지? R3인 거니까 이 3을 구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QX. 그러면 자, 주어진 조건 갖고 먼저 P2를 집어넣어요. P2를 집어넣어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P2를 딱 집어넣어주면 사라질 것이고 2A 플러스 B. 얘가 얼마다? 3이다. 이 조건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하.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나는
P1 방법이 없잖아. 요 P1를 집어넣어주면 0 관계 사라질 것이고 A 플러스 B인데 P1을 알 수가 없잖아. 근데 P1이 여기다 대입해봐.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야. 연결되는 거야. 여기다가 P1을 딱 대입해보면 P1은 뭐가 돼? 마이너스 Q1 플러스 3이라고. 아, 근데 Q1이 여기 있네. 이렇게 연결. 그렇군.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이다. 아, 네가 1이야. 이렇게 연결.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써보고 주어진 조건을 연결시키는 거야. 어? 어렵지 않아요. 이거 두 개 어떻게 합니까? 빼. 그러면 빼주니까 A는 얼마? 2. 그럼 A가 2면 B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RX는 얼마? RX는 바로 2X 마이너스 1. R3 600이니까 5. 이게 내가 구할 문제의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다시 식 3개 쓰고 주어진 조건 이거 뽑아내겠고 이 식에서 내가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데 2차 식이니까 1차식 잡고 그 다음에 P2 집어넣고 이거 이용하고 P1 집어넣는데 P1이 뭔지 몰라. 근데 일단 넣어봐. 그랬더니 Q1이 필요하네? 아, Q1이 여기 있네? 집어넣고 찾아내는 센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32번입니다. 얘가 x 플러스를 인수로 가질 때, 요거 이제 인수 정리네요. 인수로 가질 때 상수의 값을 구하라. 이 말이 키포인트야. 인수는 뭐지? 나누어 떨어져. 인수는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fx를 이런 뜻이지. x 플러스 나눴어. 몫이 qx가 될 것이고 나누어 떨어져. 나머지가 0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인수 정리에 의해서 x에다가 뭘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뭐 된다? 0이 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쫓아오시죠? 그럼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47에 2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플러스 3. 얘가 0이다. 이걸 풀어주면 내가 구할 a 값이 튀어나오는 거죠. 산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32번. 이 풀이는 여러분들한테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할 수 있겠죠? 이거. 인수 정리. 인수로 가실 때 나누어 떨어진다. 좋습니다. 자, 33번입니다. 가 x 플러스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그럼 얘가 인수야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이 식에다가 난 이 식을 fx라 잡는다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f-1은 뭐다? 0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 인수 정리다.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플러스 k 되는 거 맞습니까? 얘가 0이다 이거죠. 모든 실수, 모든 x에 대한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전개를 딱 시켜줘. 그럼 마이너스 k 제곱 될 것이고 플러스 4k 플러스 3k니까 플러스 7k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2 플러스 k 이퀄 0이 되는 겁니다. 싹 다 이항시켜. 그럼 k 제곱 마이너스 8k 그 다음에 플러스 12 이퀄 0이 되겠죠. k가 2차 방정식이죠. 근데 그 k 값들의 합을 구하래. 그럼 k가 2차 방정식은 k 값이 두 개가 있는 거지. 완전 제곱식 아니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 거지. 따라서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잡아줄게.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최고차항분의 1차 합의 개수 8.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정답 몇 번? 4번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변형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4번입니다. 이젠 고난도 실전 문제입니다. 고난도 실전 문제 보시면 딱 두 문제 잘 봐. 이거 한 4번입니다. pxqx를 나눴을 때 나머지는 4이고 40이다.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십시오. 딱 두 가지 조건 갖고 이걸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나머지 정리 아닙니까? 먼저 주어진 조건이 나머지 정리에서 p2 더하기 q2가 나머지가 4니까 4다. 이게 첫 번씩 나오겠죠. 두 번째, 여기에서 x 마스 2 나왔으니까 0대 x 값은 2죠. 2를 대입합니다. 그럼 p2의 통째의 몇 제곱? 세제곱 플러스 q2의 통째의 세제곱 미 얼마? 나머지 샀으니까 40.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뭘 구하라? 얘를 구하라. 역시 0대 x값 집어넣어. 그러면 p2 요놈의 제곱 그 다음에 q2 플러스 p2 가로 열고 q2 요놈의 제곱.
이걸 구하라. 이게 나머지 아닙니까? 그러면 딱 보니까 이거 두 개가 묶어져 있잖아. 공통인수 끄집어내. 공통인수. P2가 두 개 있고 한 개 있잖아. 그럼 P2로 묶어. 요 Q2도 있지. 공통인 Q2가 있어. 묶어내. 그러면 여기에 P2 하나 남아. 여기에 Q2 하나 남아. 이렇게 보는 눈. 이게 필요해. 그래서 P2와 Q2의 곱, P2와 Q2의 합. 그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지. 합은 나와 있잖아. 4. 곱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어디서? 이거. 그지? 그럼 우리는 난 이것을 A로 잡아. Q2를 B로 잡아. 세제곱은 합과 곱의 형태. 변형 공식 3AB 바로 A 플러스 P 맞습니까? 이게 지금 40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P가 얘 아닙니까? 4의 세제곱 64 맞습니까? 3 곱하기 곱이 얼마? 모르지. 얘 얼마? 4 아닙니까? 얘가 40. 됐죠? 그러면 이거 4로 마이너스 12AB는 40 빼기 64니까 마이너스 23입니까? 따라서 A 곱하기 B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맞죠? 그럼 A 곱하기 B가 2니까 두 개의 곱이 2다 이거지. 끝났지. 얘가 얼마? 2. 곱이 얼마? 4. 정답 얼마? 8. 내가 뭘 정답. 이렇게. 결국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식을 바꿔서 결국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하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통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35번. 35번은 필살 문제인데 이것은 뭐 그 교육청에서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3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풀다가 선생님이 푸는 거 보고 지치면 지치면 그냥 안 해도 돼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마지막 30번 문제 이런 거 이게 이제 1등급을 90 만점이냐 96점이냐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에다가 미분을 집어넣고 적분을 집어넣고 다른 함수의 개념을 집어넣어주면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30번 문제가 형태가 되는 겁니다.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다른 학생들과 자웅을 가르려면 이걸 해야 돼. 먼저 갑시다. 이 칸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이차항 fx의 px의 합을 qx라고 하자.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네요. 그때 qx를 x만서 남은 나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qx를 x-4로 나머지는 구하래.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q4지 않습니까? 이게 궁금한 거야 지금. 그죠? 조건은 딱 두 가지야. 그리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2차 다항식 요 2차 다항식 px의 그 합을 qx라고 한 거야. 그러면 qx를 알아야 q4를 구하지. 그렇죠?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2차 다항식이 px가 뭐냐? p1 곱하기 p는 0이래. 그럼 우리는 이해 생각해봐. a 곱하기 b가 0이면 어떻게 풀지? a는 0 또는 b는 0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딱 풀면 p1은 0 또는 p2는 0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모양새만 바뀐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p1이 0이거나 또는 p는 0인 거니까 모르지 잘. 그죠? p1이 이 또는의 의미는 뭘 갖고 있냐면 0이 또는 철수 선생님한테 와. 0이만 와도 돼. 철수만 와도 돼. 0이와 철수가 같이 와도 돼. 이 세 가지를 다 품고 있는 겁니다. 또는의 의미는. 그러니까 A집합과 B집합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 아직 집합을 안 배웠죠? 고등수학 하니까. 그러니까 또는의 의미는 그거야. 그래서 이 가의 의미는 첫 번째 잘 봐. 첫 번째 P1이 0이고 P2가 0이어도 돼. 두 번째 P1이 만 0이야. P2는 0이 아니어도 돼. 세 번째 P1이 0이 아니고 P2가 0이어도 돼.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게 바로 이건다. 또는 내음입니다. 다시 한번 개념 정리. 이 문제를 끝까지 못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는 건지 이걸 여러분이 갖고 계시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한 문제 제대로 풀잖아요. 그러면 수백 문제를 푸는 효과가 있어.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물고 늘어져. 됐죠? 자, 그러면 따져야지. 첫 번째, P1은 0이고 P2가 0일 때 따져야지. 그럼 첫 번째 갑시다. 여기서 우리 첫 번째 P1이 0이고 P2가 0이야. 응?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또 뭐가 나오겠지. 뭐가 나오죠? 얘가 얘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해주면 0 될 것이고 3을 대입해서 0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것도 첫 번째 P0을 대입해. 그러면 P0 빼기 3 얘가 0이 되는 거야. 두 번째 3을 대입해. 그럼 P3 그 다음에 P3 빼기 3 얘도 0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얘 곱하기 얘가 0이 되려면 어때? 얘가 0 또는 얘가 0 맞습니까? 그럼 저 첫 번째에서 P0은 0 또는 뭐가 됩니까? P0은 3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에서 역시 P3은 0 또는 P3은 뭐가 됩니까? 3이 되겠죠. 자, 얘는 초록색은 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갑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PX를 다 구하는 거야. 2차 다항식 PX를 다 구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가족에서 얘가 이랬을 때 이 셋 중에 이거 첫 번째였을 때 나 조건에서도 봐봐. 2차 다항식이잖아. 그러면 PX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A배 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뭐 이런 형태를 갖고 있을 거야. 2차식으로 인수하면 되겠지. 최고차의 개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P1이 0이란 말은 얘가 인수정리에 의해서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뜻이고 P가 0이란 말은 역시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식은 PX는 지금 앞에 K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고 나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그럼 P0은 0 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근이 하나 더 있는 거잖아. 2차 방식은 근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P0은 0 될 수 없어. 이랬을 때는 P0은 3 될 수 있어 없어? 난 K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때 P0은 3이 될 수 있겠고 또는 P3은 0인 거니까 어때? 또는 P3은 3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P0은 3 또는 P3은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P0은 3, P3은 3.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P0이 3이면 0을 대입해봐. 그때 K값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P0이 3이면 0을 대입해주면 0, 0, 3K. 3K가 3이 되니까 K는 얼마가 돼? 1이 되겠죠. 그때 PX 하나 나옵니다. PX는 1이니까 X-1, X-2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P3은 3이 되는 거니까 3을 대입해 봅니다. 3을 대입해 보면 3 빼기 1이니까 얼마? 2. 3 빼기가 1.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죠? 0을 대입해 주면 0, 0.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이 0을 대입해 주면 3K가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0을 대입해 주면 1, 2니까 2K가 되겠네. 2K가 3이 되겠네. 됐죠? 그럼 K는 얼마? 2분의 3 되는 거죠. 산수가 틀렸어. 그때 PX가 얼마가 돼? PX가 2분의 3, X-1, X-2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거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P3은 3이야. 집어넣어봐. 그러면 역시 3 빼기 2, 1이니까 2K는 역시 3이니까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래도 땡큐, 이래도 땡큐. 그래서 지금 하나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나 찾은 거야. 와우, 이거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 찾은 게 2분의 3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을 하나 찾은 겁니다. 이렇게 이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이랬을 때 끝났어. 지금 끝났고 이제 이럴 때입니다. P1이 0이야. 그 다음에 그리고 P2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하나 나왔잖아. 그러면 P0이, 자, 첫 번째 P0이 0 될 수 있겠고, 그죠? 근데 P0이 0인데 P0이 3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P0이 0 될 수 있겠고, 여기 3이야. 그리고 P3이 3 될 수 있겠지. 왜? P0이 0이면서 P3이 0 될 수는 없잖아. 여기 이미 0 되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근이 두 개잖아. 됐죠? 그럼 얘까지 0 되면 근이 3개 되는 거잖아. 3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이럴 수가 있고. 그럼 그때 집어넣어봐. 그럼 P1은, 그럼 저 PX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K배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다. 왜? 인수정리 0, 1이 근인 거니까 여기에다가 P3은 3을 대입해. 그러면 P3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얼마가 돼? 3 곱하기 2. 3 곱하기 2니까 6K. 6K가 얼마? 3. 따라서 K는 얼마? 역시 2분의 1. 결국 그때 PX가 나오지. PX는 2분의 1 X,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나 나올 수가 있겠네. 자, 그럼 PX 2분의 1 X, X 마이너스 1.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거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P1이 아까 0이었고, P0이 0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P3이 0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P0은 3 돼야겠지. P3이 0일 때 P3이 3 될 수 없잖아. P0이 3 돼야겠지.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겠네. 그럼 이걸 집어넣어주면 역시 P, X는 K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될 수 있겠죠. 이제 분위기 잡았죠? 그럼 P0은 3이야. 0을 집어넣어. 그럼 P0을 딱 집어넣어주면 0, 0, 3K. 그죠? 얘가 3 되겠죠. 그럼 K는 얼마? 1이 되겠네. 그때 내가 구할 PX는 얼마가 돼? K에다 1 집어넣으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정리. 그랬을 때 여기다가 PX가 더하기 이거 하나 있겠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경우의 수 따지기입니다.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자 P4분 0을 해봤고, 이제는 세 번째 따져줍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제 지금 두 번째 여기에서 세 번째 P1이 0이었어. 그럼 P0도 0이 아니고 P3도 0이 아니야. 그냥 P0이 3이고 P3이 그냥 3이야. 이럴 수 있잖아. 그지? 둘 다 아까 다 해봤기 때문에 얘가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봅시다. 그러면 P0이 3이고 P3이 3이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구할 저 PX는 뭔지 모르겠지만 P1이 0이기 때문에 X-1을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겠지. 그치? 그리고 앞에 이걸 뭐 A라고 잡아줄까? A로 잡아주고 그 다음은 X- 뭔지 모르겠으니까 B라고 이렇게 잡아줄게. 0된 X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다가 P0은 3을 집어넣어. 그럼 P0은 0을 집어넣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수항이 P0은 3이 되는 거야. 집어넣어 주면 0, 0. 그러면 AB가 3이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P3을 집어넣어. 그러면 2A 곱하기 그 다음에 3 빼기 B. 얘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러면 이걸 정리를 딱 해보면 정리합시다. 그러면 6A 마이너스 2AB 얘가 3되니까 AB가 3이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어주면 6A는 마이너스 6, 9가 되니까 A가 얼마가 돼? A가 6분의 9. 그러면 3, 2, 6, 2분의 3. 이렇게 될 수 있겠네? 그치? 그럼 A가 2분의 3이야. 그러면 A가 2분의 3이면 B는 얼마? B는 2가 되겠지. 됐지?
그러면 얘가 2가 될 것이고 얘가 2분의 3이 된다라고 이런 식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잘 봐. 문제의 조건에서 P는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대입해서 0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모순. 주어진 조건과 맞질 않아. P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따져주는 거야. 아, 벌써 쓰러졌네. 여기까지 하고 쓰러졌네. 이거 괜히 풀어줬나 지금? 응? 괜히 풀어줬나? 지금 도전하고 있지. 지금 몇 명, 소수 몇 명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몇 명 도전하고 있어. 내가 지금 뭐냐면 그 만점이 목표가 아니면 이거는 뭐 그냥 이전에 34번까지만 풀어줬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괜찮아. 근데 내가 이제 만점 맞고 싶다. 모의고사도 30번 문제를 맞고 싶다. 그랬을 때는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얘는 없어 이제. 얘는 없고 자 이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 더 남았지. 얘 남았잖아. 그래서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 거야. 30번 문제는 그냥 4점짜리 거저 먹는 게 아니라고. P1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P2가 자 0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어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랬을 때 P1이 0이 아니니까 P2가 0인 거니까 우리가 저기서 첫 번째 P0이 0이고 그 다음에 P3가 3일 때 따져줘야겠고 P2가 이제 두 번째 P3이 0이고 그 다음에 P0이 3일 때 따져줘야겠고 그 다음에 P1이 0이고 P2가 0이 아닌 거니까 이때 P0이 3이고 P3이 3일 때 이 세 가지를 따져서 역시 모순된 거 지워주겠고 되는 것만 골라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골라내면 똑같이 푸는 겁니다. 골라내서 여기에다가 나머지를 골라내면 우리가 이제 이건 좀 시간 참조를 좀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2분의 3 이게 나오고 2분의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x만 이거 나오고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한 개 이게 전부 다 더한 게 qx다. px 합인 거니까 얘를 만족할 px가 이 네 개가 나와. 그게 qx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예? 그런 거죠. 그럼 그때 뭘 구하라? q4를 구하라. 여기에다가 q4를 대입해. x가 4를 대입하니까 4를 싹 대입하면 산수할 수 있겠죠. 그 4가 얼마가 나오냐면 그 q4가 27 이렇게 산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여기는 두 번째랑 똑같기 때문에 반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드립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끝은 이 정도입니다. 30번 문제를 풀려면. 그리고 내신에서도 만점 맞으려면 특히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내신이 좀 어렵기로 소문난 그런 학교에서 만점 맞으려면 이 정도는 푸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을 잡는 문제니까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앞에 끝까지만 풀어도 돼. 그러나 도전하실 분 여기까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지금까지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